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중구의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5년도 기금운영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및 도시관리국 소관, 도시계획과 건설과 건축과 공동주택과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2025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경숙입니다. 우리 중구민의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에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안영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63회 정례회를 맞아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의 심의에 앞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편성 방향입니다. 신속하고 능동적인 감염병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구민 맞춤형 보건의료 서비스가 강화될 수 있도록 국비와 시비를 중심으로 재원을 배분하여 효율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소 2025년도 예산안 사업 명세서 410쪽부터 415쪽 세입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총 세입 예산은 기정액 104억 9,571만 1천원에서 25억 9,523만 6천원을 증액한 130억 9,093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410조 건강정책과는 금년도 예산은 약 34억 8,248만 원에서 14억 448만 원을 증액한 48억 8,696만 원으로 세부 내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 1억 4,372만 원, 사업 수입 및 이자 수입 6,905만 원, 재산 매각 수입 및 기타 수입 170만 원, 기금 31억 5,617만 원, 국시비 보조금 15억 1,631만 원을 세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2쪽 건강증진과 세입 예산안입니다. 금년도 예산액 약 70억 1,321만 원에서 11억 9,075만 원을 증액한 82억 396만 원으로 지역사회 간호학과 학생 실습비 400만 원, 과징금 및 과태료 1,000만 원, 기현균특 보조금 1억 206만 원, 기금 21억 8,758만 원, 국시비 보조금 59억 31만 원을 세입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5쪽 세출 예산 총괄 현황입니다. 기정액 182억 6,485만 2천 원에서 18.35%가 증액된 216억 1,632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667조 건강정책과 세출 예산안입니다. 건강정책과 예산은 기정액 95억 6,358만 7천 원에서 18.73% 증액된 113억 5,472만 1천 원입니다. 이를 정책 사업별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69쪽부터 676쪽 구민건강관리 활성화 분야에 대한 세출 예산은 금년도 예산액 47억 2,904만 원보다 약 18억 4,346만 원을 증액한 65억 6,4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감염병 예방 방역 소독 사업 5억 3,626만 원, 국가 예방 접종 사업 31억 7,600만 원,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지자체 보조 사업 1억 1,770만 원,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 및
지자체 결핵 진단 검사 1억 3,503만 원, 의료기관 결핵 환자 관리 지원 사업 2억 3,287만 원, 표본 감시 운영 경비 및 의료기관 감염병 표본 감시 체계 운영 사업 1,904만 원, 감염병 관리 대책 및 한센인 관련 사업 1,306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 23억 925만 원, 생물테러 교육 및 훈련 지원 사업 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6쪽부터 681쪽 안정적인 보건행정 구현 분야에 대한 세출 예산은 금년도 예산액 5억 8,494만 원보다 3,210만 원을 증액한 6억 1,70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검사실, 영상의학실, 진료실 및 민원실, 접종실 운영 2억 8,202만 원, 인플루엔자 예방지원 사업 5,270만 원, 지역 주민 건강 증진 지원, 보건소 의료 지원 활성화 구축, 보건소 시설 관리 및 구내식당 운영 사업을 포함하여 2억 8,2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1쪽부터 689쪽 건강정책과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금년도 42억 5,769만 원보다 8,440만 원이 감액된 41억 7,3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보건소 직원 보수 등 기본 인건비 35억 9,615만 원, 보건소 직원 시간의 근무 수당 및 공무직 보수 4억 442만 원, 업무 추진비 및 일반 운영비 여비 및 자산 취득비로 1억 7,26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론 691쪽 건강증진과 세출 예산안입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은 기정액 87억 126만 5천 원에서 17.93% 증액된 102억 6,160만 3천 원입니다. 먼저 693쪽부터 717쪽 지역보건 의료서비스 강화 분야에 대한 세출 예산은 금년도 예산보다 74억 56만 원보다 약 14억 5,800만 원을 증액한 88억 5,85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건강증진 사업관리 2억 4,586만 원,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1억 5,806만 원, 암 관련 사업 6억 9,631만 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5억 8,200만 원, 치매 안심센터 관련 사업 4억 1,256만 원, 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3억 3,279만 원,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사업 3억 3,888만 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사업 외 17개 사업 약 52억 5,33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717쪽부터 727쪽 건강증진과 행정운영경비 사업입니다. 금년도 예산액 13억 69만 원보다 약 1억 233만 원으로 증액된 14억 3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건강증진과 직원 시간의 근무 수당 및 공무직 보수 13억 4,297만 원, 업무 추진 및 일반 운영비 여비 자산 취득비 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안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2025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편성 제출된 예산안 구면은 올해보다 증가, 24년도보다 증가하였으나 이는 필수 예산의 재정 증가에 따른 것으로 예산의 효율성을 최대화하는 데 중점을 두어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제출된 예산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 전문위원 송정숙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11월 19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11월 19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 규모 및 검토사항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고 8페이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세입 예산안은 25억 9억 9,524만 원이 증액되어 보건의료 수수료 수입 및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으며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33억 5,147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코로나19 백신 구매비 등 국가 예방 접종 사업, 결핵 관리 사업 및 의료시설 유지 관리 등으로 감염병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대부분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증액 편성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보건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참고로 오늘은 그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이 자리에 다 참석해 주셔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양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양수 의원입니다. 소장님, 우리 구에 오신 지가 얼마 됐죠? 이제 3년 차 지금 지나고 3년 차. 있어요. 예. 그 오셔서 보람된 일이 뭐예요? 중구의 보건의료 발전에 조금이라도 제가 보탬이 됐다면 네. 그 보람이 제가 됐다면이 아니고 된 네. 것 같아요, 안 된 것 같아요. 글쎄, 제 생각에는 조금씩 그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소장님이 정신과 전문의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자살을 하는 경우가 보면은 제게 어떤 정신적 문제가 가장 많은 걸로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렇습니까? 네, 뭐 대부분 그렇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살 장소를 보면 가장 많은 장소가 주택으로 나와 있고 지난 2024년도에 사망자 수가 잠정적으로 보면 55명이 나와 있어요. 네, 그렇죠? 맞죠? 네, 네. 예, 예. 그리고 가장 많은 연령대가 50대가 가장 많이 자살하는 경우가 있고 사실 지금 뭐 금전적으로 뭐 힘들어서 자살하는 분보다는 어떤 정신적 어떤 때문에 자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특히 이제 어제도 이제 복지과 질의하면서 그 얘기를 드렸지만 이제 우리가 정말 구민의 안정적인 삶을 살게 해주는 것이 행정관청에서 해야 할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맞습니다. 우리가 자살 사망자에 대한 유족에 대한 지원 사업이 뭘로 있습니까? 네,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정신 자살의 문제는 뭐 저희 본인의 문제가 아니고 온 가족 및 사회에 전반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자살자에 대한 그런 어떤 조기 경고 사인이 만약에 전화라든가 뭐 문자 메시지 이런 걸 통해서 자살, 죽음 뭐 이런 단어가 혹시 들어가게 되면 요즘에는 바로 그것이 이제 소방이나 경찰에 이제 통보가 돼서 저희 이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자살 응급 지원팀이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나가서 그분들을 이제 자살하려는 그분들에게 중단하도록 저희들이
아니면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자살자에 대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본 의원이 그리고 자살 유족자에 대한 서비스로는 저희들 자살복지센터 안에 자살 유족자들을 그죠. 예. 위한 맞습니다. 그런 집단 그런 어떤 모임이 자조 모임이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아마 내년부터는 자살 유족자들을 위한 자금이 저희들에게 이제 내려와서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소장님이 너무 친절해가지고 내가 질문 또 다음에 하려고 했는데 그것까지 답변해 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올해 신규 사업인데 사업의 중요 내용과 시행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본 의원도. 그래서 미리 예방도 하고 또 심리 안정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가족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환경적으로 어려운 분들한테 이러한 것을 시행하는 사업이 사실 뭐 금액으로는 600만 원으로 잡혀 있어요. 맞습니까? 네, 저희들이 뭐 일단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안에도 생명존중팀에서 거기서 그런 자살자들을 위한 그다음에 또 자조 모임이 조금씩 있고요. 요거는 진짜 그 분들에 대해서 이제 하반기에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점차로 필요하다면 더 증액하고 더 공격적으로 저희들이 글쎄요,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예정입니다. 어떤 예산을 더 반영해서 네, 맞습니다.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2024년도 본 의원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망자가 55명이고 또 50대 가장 많은 연령대에 자살을 했고 또 장소는 주택에서 이제 자살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또 문제는 정신적 문제가 가장 많은 것으로 이제 통계에 나오고 있어요. 이게 자택에서 사망 사건이 가장 많은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살 유족에 대해서 사실 정신적 어떤 충격, 이 자책감이 극심해서 이제 또 가족 중에 또 자살하는 경우가 이게 일어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잘 우리 소장님이 잘 예방을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예산서 677쪽 설명자료 36쪽에 보면 예방 접종 진료 의사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5개국 가운데 보건소 의사 근무 현황을 보면 동구가 3명, 중구가 1명, 서구 2명, 유성구 2명, 대덕구가 2명으로 나와 있어요. 네. 근데 우리 중구가 1명인 이유가 뭐죠? 작년까지는 두 분이 계셨는데 한 분이 작년 하반기에 사직을 좀 하셔서요. 공석인 관계로 저희가 다시 인원 보충을 위해서 지금 시에 의뢰를 하였고요. 근데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채용 공고를 해도 지원하는 분이 없어서 지금 채용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다른 지금 동구 분은 한 분이 기간제 한 분 기간제 계약이시고요. 한 분은 전임 임기제시고 유성구 같은 경우도 기간제였는데 요번에 이제 전임 임기제로 이제 두 분을 바꾼 거고요. 서구는 거기가 두 분이 거기는 이제 일반 그 정규직 직원이고 대덕구도 한 분은 정규직 한 분은 전임 임기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근무 여건도 중요하겠지만 의사 선생님들에게 폐 월급을 얼만큼 책정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동구가 35만 원 기간제 1급이 그리고 유성구가 35만 원, 대덕구가 35만 원, 네. 우리 중구는 30만 원으로 책정돼 있어요. 맞나요? 아니 그래서 지난 2024년도에는 그렇게 책정을 했고요. 예. 이번에 올렸어요? 예, 이번에는 다른 구하고 형평성을 좀 맞추어서 저희가 그렇게 책정을 하여서 예산안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올려야지 유능한 의사가 지원하지 않겠어요? 네, 맞습니다. 예, 적어도 요양병원 의사 선생님보다는 우리 중구에서 채용한 의사 선생님을 더 예우를 해줘야지만이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소장님의 역량으로 해서 집행부와 예산계하고 같이 해서
최고로 대우를 해줘서 그분들이 오셔서 일할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저기 우리 보건소장님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구민의 어떤 건강 보건을 책임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 일해였으면 좋겠고 또 대상 포진이라든지 코로나19 접종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을 우리 구민들에게 뭐 지금 현재 뭐 수급자나 또 연세 많으신 분들에게만 해당되고 일반 사람들은 안 되죠? 일단 대상 포진은 네. 이게 국가 이제 예방 접종은 아니기 때문에요. 네. 65세 이상이 이상 되신 분들하고 네, 그리고 이제 보건 건강 취약계층을 이제 네. 대상으로 의료 해서 대상 의료비 네, 저희가 했고 네. 요번에 25년도에는 저희가 좀 그 팀에서 적절하게 검토를 해서 좀 그 해드릴 수 있는 폭을 좀 넓혀서 넓혀서 예. 저희들이 장애인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국가 뭐 유공자들이라든가 이런 예. 부분들 전반적으로 예. 뭐 한가족 뭐 가족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으로 좀 조례 정비하고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예방 노력을 접종을 해야겠어요. 잘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홍보도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은 귀찮아서 안 가는 경우가 있고 지금 당장 안 아프니까 이런 예방에 대한 어떤 인식을 잘못 생각해서 안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잘 예방에 대해서도 안내도 잘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국민이 정말 겨울을 날 적에도 정말 감기나 코로나나 이런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유념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번 올해에 저희 팀에서 좀 그 접종팀에서 홍보를 열심히 해서 대상 접종도 거의 한 93% 이상 접종률을 보였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접종률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예. 올해.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또 대상자를 넓힐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 보건소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윤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김선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욱 의원입니다. 네, 예산서 410쪽 설명자료 2쪽 진료 및 검사비, 접종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5년 진료비 등 수입을 전년보다 22.6% 증액 편성하셨습니다. 네. 24년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진료 수입은 저희들이 24년 10월 말까지로 봤을 때 한 7천만 원 정도 저희가 이제 추진 실적이 되었고요. 주로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 이후에 저희들이 이제 외부적으로 코로나가 이제 중단이 돼서 진료 저희들이 다시 시작을 하면서 민원인들이 많이 찾아주셨고요. 특히 작년에 이제 저희들이 장비를 대폭 이제 새로운 신규 장비로 보강을 하여서 이제 검사라든가 이런 건수들이 좀 많이 늘었고요. 그 다음에 그 보건증 소위 말하는 건강진단서 이 항목 중에서 저희들이 그동안은 피부 질환이 있던 것이 파라티푸스 그 장내 이제 장티푸스와 파라티푸스에서 파라티푸스가 추가가 되는 바람에 그거가 아마 또 검사 건수가 늘어나면서 그 다음에 그런 걸로 해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좀 상향 조정이 됐고 요걸 그 기초로 해서 내년은 조금 더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건강 진단서 검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증가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또 그리고 본 의원이 좀 살펴보니까 2024년도 보건소 이용객은 증가는 했습니다. 그런데 네. 그에 반면에 예방접종 검사는 감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방 접종은 저희들이 거의 대부분 다 국가 예방 접종은 위탁을 하고 있고요. 유료 예방 접종인 경우에는 이제 저희들이
그 장티푸스 같은 경우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접종 그 수급이 그 백신 조달이 좀 안 돼서 중간중간에 좀 이렇게 뭐 중단된 그런 상황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유료 좀 그럼 만약에 예방접종 수요나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정상화된다면 네. 좀 보건소 수입도 좀 증가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요? 조금 더 예전 같이는 지금 완전 코로나 이전까지는 복귀되기는 조금 시간이 좀 더 많이 필요로 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저희 보건소 입장 제가 봤을 때 보건소 자체는 이제는 예방이나 이런 건강 증진에 좀 더 국민들 서비스에 좀 치중을 하고 치료라든가 이런 부분은 민간에서 좀 더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접종이나 이런 부분들은 민간 위탁에서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민간 위탁이 지금 현재 되고 있는 네. 부분들은 더 좀 아주 접종률이 좀 높을 수 있도록 홍보하고 정보를 좀 드리고 있고요. 그 위에 사각지대에 있었던 이런 분들은 저희들이 조금 손해 접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보건소 수입 추계를 위한 산출 근거는 지역사회를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의 기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좀 깊이 인식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세해 수입도, 경상적 세해 수입도 좀 늘어날 수 있도록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네. 예산서 669쪽, 설명자료 13쪽, 방역 약품, 소모성 기자재, 방역용, 유류 등 방역 사업에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대전 지역 같은 경우는 기후 변화로 인해서 집중호우가 발생하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혹서기가 길어지는 등 기후의 변화가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감염병 관리 팀에서는 이런 기후 환경을 대응하느라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소장님. 네. 2024년 실적을 보면 눈에 띄는 성과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 방역이 기존에 그 해왔던 방역에서 조금 이제 아까 지적하신 대로 기후의 온난화라든가 이런 변화 네. 때문에 저희들이 한시적인 것보다는 1년을 나누어서 저희들이 좀 지속적으로 맞춤 방역을 좀 실시하자 이렇게 그 팀에서 계획을 세웠고 저희가 네. 그리고 또 그 일환으로 민간 방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금 더 일수를 늘려서 조기에 좀 시작하고 좀 늦게까지 하자 해서 저희가 4월부터 시작해서 11월 말까지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일수를 늘렸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이야기하신 뭐 그런 기후의 변화 인해서 뭐 풍수라든가 이런 재해라든가 이런 상황들이 오면 바로 그 담당 그 부서들과 연계하여서 저희들이 나가서 침수 지역이나 이런 데는 바로 방역을 실시를 하였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운집하는 그런 어떤 축제라든가 이제 영시 축제라든가 뿌리 축제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미리 선제적으로 좀 방역을 실시하여서 그리고 또 감염 그 담당 부서에서 가서 주민들을 위한 캠페인을 통해서 그런 홍보들도 좀 하고 정보를 제공하여 드리고 그래서 상황별 시기별 뭐 이런 맞춤형 방역을 실시를 하였고 특히 저희들이 이제 빅데이터를 좀 의뢰를 해서 어느 지역이 조금 더 방역에 조금 혹시 저희들이 놓치는 부분은 없는지 그런 빅데이터를 좀 의뢰를 해서 그 방역 노선들을 좀 조정을 한다든가 저희들이 자체 방역팀이 또 나가서 그 부분들은 꼼꼼히 챙기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네, 저희가 2023년도부터 이런 방역에 대해서 여러 번 지적을 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반영을 해주셔서 24년도에는 운영을 해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방역 기간을 동절기에도 좀 확대를 해주셨고 방역 횟수도 증가시킨 점은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충구제 활동도 동절기에도 집중되었던 것이 분기별로 나누어서 네, 맞습니다. 연중으로 진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또 인상 깊었던 거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책개발실과 좀 연계를 해서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방역을 실시한 것으로 그 부분도 잘 선제적으로 해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추진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면 이렇게 올해 같은 경우는 뭐 다양한 그런 활동들을 했잖아요. 그죠, 소장님? 네, 맞습니다. 소장님이 아주 길게 설명해 줄 정도로 추진한 그런 사업의 성과나 이런 노력들이 많았는데 이런 부분을 좀 구청 홈페이지나 블로그에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면 그 하는 것에 대한 방안에 대한 홍보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조금 더 저희들이 이제 그 요번 해는 거기 그 정책을 서로 입안하고 실행하는 데 좀 중점을 뒀는데 네. 이제는 그 저희들이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내년에는 아마 시책 사업으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그다음에 그 실효성 있는 그래서 민원들도 좀 건수가 올해 줄었거든요. 그래서 네. 내년에는 조금 더 즉각적으로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체감 있는 그런 민원들을 좀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게 방역 같은 경우는 민원이 정말 많이 들어오잖아요, 소장님. 그죠? 그런 것들을 사실 했는지 안 했는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했다라는 그런 부분도 조금 구민들에게 알려주시면, 아, 중구도 이런 부분에 선제적으로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리는 것도 중요할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 지금처럼 변화하는 좀 기후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방역 대책을 잘 세워주시고 2025년도에도 지금처럼 선제적인 방역 소독으로 쾌적한 환경 조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업명세서 671쪽에서 2쪽, 설명자료 17쪽, 성매개 감염병 검진 및 치료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4년보다 예산이 209%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사유가 성매매 감염병 검사법의 변경으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기존의 이제 검사 방법에서 저희들이 PCR 방법으로 이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PCR 카세트를 좀 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조금 그 비용이 좀 늘어나서 그 비용이 반영되었습니다. 아, 그러면 그 소모품이나 이런 기자재를 사는데 늘은 거지 그런 소요나 이런 실적이 늘어서 그런 건 아닌 건가요, 그러면? 네, 실적은 지금 봐서는 뭐 전년도보다는 조금 상향 조정이 좀 지금 10월 말까지 봤을 때는 전년도보다는 조금 늘기는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마 주로 든 것은 검사법이 이제 기존에 보다는 지금 이제 PCR 방법이 굉장히 빠르고 그 결과가 조속하게 나오고 그다음에 정확한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변경을 하였고 그다음에 네. 시약이나 기자재 소모품 이런 동물이 좀 아무래도 단가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반영하여서 이번에 증액을 하였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PCR 방법을 검진으로 해서 조기에 발견을 해서 치료 또는 이제 유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타인에게 전파를 방지할 수 있도록 검진과 치료 지원에 힘써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예산서 710쪽 설명자료 132쪽 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세포 동결 시술 및 보관 비용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요거에 맞습니다.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기 아마 그 바랍니다. 난임 부부들 중에서 뭐 이제 질환이라든지 뭐 암이라든가 이제 일시적으로 불임의 그런 상태가 유료될 수 있는 의사의 그런 소견이 있으면 요 그분들에게 미리 난자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보관을 해놨다가 나중에 그 필요하면 이제 해동을 해서 다시 이제 출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내용입니다. 그래서 네. 그거에 대한 그 보존 사업으로 신규로 이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그건 지원받을 의사의 수 있는. 소견이 있어야 됩니다. 의사의 소견이 있어야 불임, 되고요. 불임이 예상이 된다는 그런 소견서가 있어야 그 대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 건가요? 지금 1인당 459지. 잠깐만, 제가 정확하게 459. 저희가 1인당 초기에 생식세포 냉동 초기 보관 1년간 비용을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됩니다. 아, 1년간 비용을 지원하는 건가요? 그러면 이 네네. 사업은 그래서 1월 네네. 여성은 최대 200만 원이고요. 네. 남성은 최대 30만 원. 그래서 남성은 1인당 30만 원. 1회에 한해서 1년간 비용을 지원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 사업은 1월부터 시작하는 건가요? 일단은 저희들이 1월부터 시연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지금 제가 계속 소장님한테 질의를 했지만 신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설명 자료에 뭐 대상이라든지 지원금, 사업 시점 등 구체적인 정보가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그렇죠, 소장님? 네, 향후 맞습니다. 자료 작성 시에는 좀 명확하게 기재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질병관리과에서 갑자기 9월경에 내려오다 네. 보니까 아직 그 부분에 대한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하였던 것 같습니다. 다시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항암제 투여나 방사선 치료를 받거나 난소를 절제한 여성, 고환을 절제한 남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고 결혼 여부도 무관하다고 나와 네, 있는데 맞습니다. 결혼 여부와 무관히 영구 불임이 예상되어서 가입력 보존이 필요한 남녀인 경우이고요. 그다음에 예상 질환으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난소 절제술이나 고환 절제술 등 또 이제 가입력 지연 예상이 되는 뭐 아까 얘기하신 항암 치료라든가 이런 조기 폐경 위험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아마 내과적으로 그 의사의 진단 하에서 그런 아마 지원 내용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영구적 좀 불임 예상이 되는 분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지원적으로 맞습니다. 1년을 지원해 주시는 거다 보니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모자보건 사업에 대해서는 대상자 선정이 없어서 부족해서 보조금을 반납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대상자 발굴 및 사업 안내에도 좀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주시고 네, 늦게 내려온 만큼 잘 설명을 네, 해서 이런 부분들을 만드셔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분양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예산서를 살펴보니 예산액이 감액된 사업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네, 네, 암환자 의료 지원, 의료비 지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영유아 검진비 지원, 그리고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 검사비 지원, 그리고 미숙아 및 선청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그리고 신생아 청각성별 검사비 지원 등이 있었습니다. 네, 네, 해당되는 사업에 지원받는 대상이 예산의 감액으로 인해서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네, 그 부분에도 관심을 네, 그리고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운영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선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옥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경 의원입니다. 소장님 예산안 사업 명세에서 678조 설명자료 44쪽입니다.
의료 및 회복비 접종 실운영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네, 지금 93.5% 증액 편성한 1억 7,237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했죠. 네, 네. 근데 2024년도 신규 사업으로 추진했던 대상포진 사업이 시책 사업으로 이제 전환되면서 구비 예산이 전액 삭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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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고 네, 네. 또 이제 대전시 사업으로 추진한다 하더라도 좀 구비 부담률이 발생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구비 부담률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고 또 이 사업에 대해서 논의 사항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를 저희들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2024년도에 사실은 대상포진에 대한 조례에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을 했고 이제 대전시에서 요 사업을 2025년도에는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조례에서 했고 또 의회 그 심의 과정 그 들어가는 과정 중에서 예산안을 반영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저희들도 그러면 그것이 이제 결정이 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겠다 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연말에 저희 예산서를 내고 나서 시기적으로 그 대전시 사업은 올해는 어렵다 이렇게 통보가 와가지고 사실 저희들도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난감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제 자구책으로 팀에서 이제 논의를 해서 이 대상 포진 사업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이제 조례를 좀 저희들도 다시 저희 차원에서 구차원에서 정비를 좀 하고 또 지적하신 100일의 그 예방 접종 그것도 같이 이제 예방 접종에 대한 그 사업 내용으로 저희들이 좀 정비를 한 후에 구비 안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다면 사업을 좀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 대전시에서 그럼 사업을 그래서 올해는 필요한 좀 없다고 예 그렇게 저희가 받아가지고 아니 대전시에서 지원하는 대상포진 그 예방 접종 사업에 대해서는 좀 본의원도 알고 있지만 대전시 소요 예산안을 보면은 예산이 약 16억 6천만 원 정도 편성할 예정이고 우리 중구의 그 예산은 3억 6천 정도잖아요. 네. 그러면 구비 부담률이 50%이기 때문에 1억 8천만 원 네, 정도로 맞습니다.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근데 저희는 어차피 그 24년도에 1억 5천 정도 저희가 편성해서 어느 정도 부분은 소진을 네, 했기 네. 때문에 네. 그 정도까지 들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그렇다면 2024년도 대상포진 백신 구입비가 약 1억 6천만 원이었음을 감안하면 오히려 네. 이제 구비 부담률이 좀 증가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네, 네, 네. 맞나요? 뭐 어떤 부분? 구비를 책정했을 때 1억 6천만 원 백신 구입비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작년에는 전액 저희가 구비 100% 사업으로 그 시사업으로 진행했음. 갔을 때는 오히려 네. 예산이 증가한 거 맞지 않나요? 근데 대상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까지 할 수 있는가를 좀 봐서 파악은 하게 되긴 하는데요. 그 정도까지는 되지는 않지 않을까. 이제 근데 만약에 백신이 어떤 백신을 하느냐에 따라 좀 틀릴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뭐 3억 정도까지 될 수 있을까 제가 그 부분은 한번 다시 그 대상자나 그런 부분들을 좀 파악을 해서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지난 행정감사 시에도 본의원이 좀 부탁을 했지만 100일화가 이제 크게 유행하면서 성인에 대한 접종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거든요. 그 100일의 접종 지원으로 좀 집행 이제 잔액이 남는다면 집행해주고 타 자치구의 예방 접종 지원 범위를 정확하게 좀 확인해서 영유아 및 임신부에 대한 지원 방안도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산안 사업 명세에서 710조, 설명자료 134조.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예산으로 국비 12 구비 매칭 사업으로 3억 2,790만 8천 원을 신규 편성했잖아요. 네, 이에 맞습니다.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구청 3별관 2층 보건지소 사무실을 2024년도 4월부터 건강증진센터로 지금 운영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네. 업무 보고서에 보니까 센서 등록 구민이 760명이고 네. 상담 1,561건의 상담 실적도 이렇게 추진 성과로 보고해 주셨어요. 네. 네. 맞습니다. 건강증진센터를 건강생활지원센터로 확충하는 것에 대해서 좀 전환이 필요성과 기대 효과 측면에서 좀 소장님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에 이제 저희가 보건지소가 제3별관 2층에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2007년도에 도시 이제형 보건지소로 운영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가 진행이 되면서 보건지소의 그런 활동 업무 자체가 소멸이 됐고 그 이후에 이제 저희 그 보건소가 이제 분과가 되면서 보건지소 자체가 이제 조금은 그 명맥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2030 그 대국민 그 건강 증진 그 사업으로서 이제 그 동안에는 치료나 이런 진료에 치중을 했다면 이제는 앞으로 예방과 건강 증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을 한다면 건강생활 증진 센터가 사실 법으로 지역보건법에 이제 지정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보건지소가 건강증진지원센터로 이제 전환을 하여서 이제는 그 사업을 좀 할 수 있도록 하게 되어서 저희들이 공모를 하였고 요번에 이제 공모에 당선이 되어서 저희들이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소장님 보건지소에 지금 진료 의사분이 한 분이 없습니다. 보건지소는 그 코로나가 되면서 업무가 다 전에는 보건소로 진료 의사분이 계셨죠. 네 있었습니다. 그럼 그분은 보건소로 네 지금 보건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건강생활지원센터 공모에 선정되면서 국비 12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게 된 점에 대해서 이제 본의원도 긍정적으로 좀 생각하고 공모를 준비하시느라고 뭐 소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보도 자료 내용을 보면은 예산은 편성하면서도 아직 조례를 좀 제정하지 않은 네 맞습니다. 것에 대해서 차후에 센터를 지원한 또 팀을 신설할 때 그 여러 가지 좀 그 채용하는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증진센터 이제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건강관리팀에서 지금 현재는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위한 이제 조례를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준비를 해서 근거를 마련해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이제 만들게 되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인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차후 하나씩 착실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국시비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예산을 좀 먼저 편성을 하는 점은 알겠지만 네, 조례 없이 예산을 먼저 편성하는 것은 지적을 또 피해갈 수 없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향후에는 좀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네. 각별히 좀 신경 쓰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절차를 위반하면은 공사 착공 등에 또 지연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꼭 조례를 제정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현재 관리의사는 아직도 결혼 상태입니까? 네, 맞습니다. 작년 7월, 그러니까 하반기 이후로는 지금 결혼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모시려고 저희들이 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윤양수 의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대로 뭐
이런 신분의 어떤 그런 유성구 같은 경우는 전임 임기제로 이렇게 변환을 해서 조금 보수를 실제적으로 조금 완화시켜서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어떤 것들도 검토도 좀 해보고 이제 포괄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할 수 있는지 그걸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공모에 응모를 안 하시는 거죠? 저희들은 이제 정규직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급 자체가 워낙 이제 낮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기피하시는 것 같습니다. 조건을 좋은 조건으로 한다면 오시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그거를 좀 어떤 식으로든 이제 협의 과정을 타구하고 좀 통해서 비교를 좀 해서 네, 더 좋은 조건으로 또 제안한다면 네, 네, 예. 오시지 않겠어요? 네, 맞습니다. 저희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예산안 사업 명세서 717조, 설명 자료 160조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재활 시설 확충 사업 예산으로 지금 10억 1,245만 9천 원을 편성했죠. 네. 네,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저희 관내에는 이제 정신 장애인들이 이제 장애우분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지역 사회에서 이제 퇴원을 하여서 이제 입원 시설에서 퇴원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재활 그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6곳 정도 기관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중에서 특별히 이제 그 시설들을 좀 보강하고 좀 더 현대적으로 잘 그 재활에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보강 사업에 저희들이 아마 이 부분이 확충 사업으로 되어서 그 국비 보강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이게 24년도 신규 사업인가 봐요. 네, 신규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년도에 걸쳐서 저희들이 단위 그 뭐 새로 신축을 해야 되고 또 그 과정들이 있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6개소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어디인 거죠? 저희 뭐 버팀목이라든가 뭐 해뜨는 집 그래서 이제 주로 재활 시설이 이제 주간 재활 가정용. 시설 2군데가 있고요. 네. 나머지는 이제 입소 시설로 해서 한 4군데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운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소장님, 그 보건소 소관된 위원회가 7개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7개 위원회 중에 심의 심사 참석 수당은 지금 집행되고 있나요? 네, 오면 그 대면하여서 만약에 하면 법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위원회가 7개죠. 네, 맞습니다. 수탁 심사위원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나요? 수탁 심사위는 이게 한시적으로 되기 때문에 요번에 아마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제 위탁 공모를 하여서 거기에 만약에 공모되면 저희들이 수탁 심사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저희들이 위원님들을 초빙해서 그거를 이제 반영해서 그러면 예, 위원회가 구성된 건 아니고 네, 이제 사안이 있을 때마다 네, 구성해서 그거는, 네, 사안이 있는 경우마다 이제 의회에 이제 동의안을 이제 저번에 조례 동의안을 저희들이 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공모를 해서 절차상으로 수탁심사위원회가 이제 열리면 아마 위원분들을 저희들이 초빙하여서 할 예정입니다. 그 설명 자료를 보면 어떤 위원회는 그 심사 참석 수당이 10만 원 플러스 초과 수당이 3만 원이 그 계산 내역에 되어 있고요. 그렇지 않은 곳이 있거든요. 협의체는 그냥 참석 수당이 균등하게 10만 원씩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거의 협의체 같은 경우는 1시간 이내에 거의 협의체 회의를 끝내기 때문에 아마 시간에 따라서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 같고요. 이제 정신심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퇴원에 대한 그것들을 심사를 하다 보니까 보통 한 1시간이 넘어서 이제 인원수가 많으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거의 그거에 따라서 이제 시간이 넘어가면 거의 추가로 이렇게 지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답변 감사드리고 보건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옥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은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자료 28페이지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25년 예산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그 증액된 구체적인 사연은 무엇입니까? 코로나가 이제 이게 24, 25 절기 저희들이 이제 아마 접종을 할 수 있기 한시적으로 또 65세 이상은 접종하기 위해서 지금 증액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그 나라에서 되졌었는데 지방비 분담에 따라서 증액된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구비가 4억 5천만 원 이상이 이렇게 소요가 되는데 네. 중구 재정에는 괜찮습니까? 그래도 일단은 이 코로나 같은 경우 저희들이 어르신 인구가 한 23%그 정도 되고 65세 이상은 또 맞고 또 저희들이 그분들이 이제 호흡기 질환이나 이런 중독한 질환이 또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서 저희들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저 최근 기사를 살펴보니까요. 그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백신 접종률이 높지 않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독감과 비교했을 때는 4배 이상 입원 환자도 많고 그리고 기저질환이 있는 확진자의 사망률은 독감 환자보다 약 3배가 높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 중구에서 보면 중구도 백신 접종률이 한 44%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접종률이 낮은 지금 50%가 안 되는데 그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신지. 그래서 요번에는 저희들이 그래도 평균보다는 조금 높기는 했는데요. 아무래도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그동안 계속 맞으셨던 거에 대한 그런 홍보라든가 나름대로 이야기가 있었었고요. 그래서 요번에는 코로나19에 대한 그런 홍보를 좀 더 일찍 시작하고 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알려서 좀 접종률을 좀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아마 백신 효과에 대한 그 불신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효과에 대한 잘 된 경우, 그런 것들을 좀 홍보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저희 그 중구의 어르신들이 접종률을 좀 많이 높여서 안전한 겨울나기가 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네, 설명자료 131페이지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지난번 행감 때 말씀드렸듯이 좋은 성과를 내셔서 장려상 받으셨나요? 네, 저희가 포상금을 네. 이제 받았습니다. 상은 포상. 장려상이 아니고 그냥 네, 포상금만. 포상. 네. 포상금 계획은 어떻게? 일단 저희 팀 내에서 이제 혹시 요 전국민 투자 사업에 저희들이 사실 홍보비나 이런 것들은 없고 순전히 지급하는 실비밖에 없어서 그래서 그동안은 홍보 때문에 조금 지적하신 것처럼 많이 어려움이 있어서 포상금을 이번에 받으면 그런 홍보비라든가 전국민 마음 투자 사업에 대한 적극적으로 좀 알리고 또 정보도 제공하고 또 이런 것들로 좀 많이 적극적으로 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서비스를 이용하는 연령대가 30대가 1위고 네. 10대가 2위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예, 이분들이 이렇게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는 것만큼 더 홍보를 좀 하셔가지고 지금도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네. 다른 곳에 최우상 받은 그런 네. 쪽의 것을 벤치마킹 좀 하셔서 네. 더 좋은 성과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열심히 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은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옥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현 의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업명세서 679조, 680조 이제 끝부분에 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지금 신규 사업으로 300만 원을 2024년도 신규 사업이고 300만 원을 편성했잖아요. 네.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여기 이제 지역보건의료기관 협의회 부담금으로 작년부터 이제 저희들이 지역보건법에 이제 법이 개정이 되면서 보건소 전국에 있는 보건소들에게 좀 부담을 통해서 이제 지역 보건소의 어떤 그런 역량 강화라든가 또 보건 행정에 대한 그런 정보들을 네트워킹을 좀 더 정확히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로 저희들이 전국에 보건소가 몇 개? 257개 정도 뭐 그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57개소에 약 그 그 정도. 300만 원 예산은 균등인가요? 네, 균등으로 해서 네. 잘 알겠습니다. 그 옆에 보건소 시설 관리에 보면 네. 그 설명절에 산출 내역의 운영 수당에서 1,428만 원을 산출 내역으로 표기를 해주셨는데 네. 사업 개요를 보면 일직비에 6만 원 2명, 119일에 1,428만 원이거든요. 네. 이게 운영비 수당인가요? 53쪽이요. 13조 170. 관리 요거는 공공 운영을 위한 사무 관리비입니다. 그래서 일반 이제 수용비로 이제 저희들 보건소에서 이제 폐기물 그 수수료 위탁 수수료가 좀 되겠고요. 그다음에 에어컨 냉난방기 필터 청소 그다음에 일직비로 이제 저희들이 2명씩 이제 주말이라든가 이런 일직을 하게 되니까 그때 일직비 들어가겠고 그다음에 의료인 위생복으로 해서 저희들이 피복비가 있고 그다음에 아니, 관리 그 사업 개요는 잘 네. 맞게 해주셨는데 네. 그 산출 내역에 보면 운영 수당으로 해서 1,428만 원을 표기해 주셨어요. 네. 운영비 운영 수당이 맞는 건지 일직비가 기기가 잘못된 건가요? 그리고 들어가 있기는 하는데 예산 편성 기준에 이게 일직비가 운영 수당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마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한번 맞는 건지 201-01로 아마 일반 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서 운영 수당이 이렇게 들어가서 편제돼서 된 게 아닐까. 네, 그거는 제가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예, 주시기 확인해 바랍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옥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뭐 한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80쪽 설명자로 54쪽 좀 봐주시겠습니다. 보건소 출입문 자동문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요. 2025년 본 예산에 출입문 교체 사업을 위해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입문 교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답변 좀 해주시죠. 네, 저희들 그 뭐 리모델링 하여서 그 전반적으로 깨끗하고 쾌적하게 저희들이 잘 보건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그 앞분 그 들어오는 출입구에 보면은 이중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 다 여닫이 문으로 돼 있는데 이 이중 여닫이로 돼 있다 보니까 이제 휠체어를 타신 분이라든가 조금 몸이 조금 이렇게 불편해서 좀 힘이 없으신 분들은 그게 무거워서 이제 열고 닫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고 실제로 또 유리다 보니까 이제 그 닫혀 있는 걸 모르고 지나가시다가 이렇게 조금 부딪혀 가지고 좀 다치시는 분들도 있고 보건소가 그랬어요. 리모델링 사업을 한번 했죠. 네,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런 부분을 인지하지 못하셨나요? 그 당시에는 아마 그게 그린 리모델링이라서 에너지 절감 차원이라든가 전반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맞췄던 것 같고요. 이제 그때 요게 만약에 좀 됐다면 차라리 구비를 세워서 좀 했었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있어서 좀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분이었습니다. 보건소가 2024년에는 화단 철거를 통해 보행자 통행 공간이 확대되고 접근성이 향상되는 것으로
받은 바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주민들 평가가 어떻습니까? 노화단하고 주위 환경 개선에서. 네, 이제 그동안은 출입하는데 이제 조금 화단 때문에 이제 차들을 갖고 오시면 주차하는데 조금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는데 좀 넓고 환해졌다 이런 얘기들도 하시고 주차하는데 조금 편해졌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그런 민원 만족도 검사에서도 좀 그 부분이 많이 좀 좋아진 걸로 이렇게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앞서 답변하신 대로 출입문 교체를 통해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개선하려는 사업으로 본 의원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장애인과 거동 불편자의 편의와 안전을 고려한 사업으로 사회적 약자 보호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교체 시행 예정이라 언제쯤 되나요, 이게? 이제 바로 저희들이 시행이 되면 빠른 시일 안에 할 수 있도록 예. 그러면은 그 공사할 때 아무래도 기간에 좀 걸릴 건데 그러면 출입문을 어떻게 이용하실 거예요? 그 저희들이 출입문이 다른 대체 출입문이 옆에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뭐 시간 봐서 뭐 토요일쯤에 주말을 하다든가 뭐 그런 거에서 최대한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는 그런 일정을 조정해서 저희들이 공사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자동문을 교체 사업은 단순 시설 개선을 넘어 장애인과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대표 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관리국장 조우견입니다. 예, 존경하는 안영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시고 저희 도시관리 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25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운용 계획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77조 일반 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 규모는 328억 5,608만 원으로 전년도 256억 622만 원보다 28.31% 증가한 72억 4,98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조 도시계획과 소관 세입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6억 9,445만 원이 감소한 1억 4,078만 원으로 구유재산 대부료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8조입니다. 구유재산 매각 수입 1억 원,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이행 강제금 100만 원, 구유재산 변환금 및 불법행위 과태료 250만 원과 개발제한구역 관리 국구 보조금 9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20억 700만 원이 증가한 68억 3,410만 원으로 도로와 하천 사용료 및 징수 교부금 등 세외 수입 11억 2,0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9쪽으로
운남로 도로개설 사업 국구보조금 9억 원, 하수도 긴급 수선 및 준설공사, 노후 하수관리 집안 탐사 용역, 중촌 건널목 입차 사업 등 25개 사업에 12보조금 48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 건축과 소관사항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8,804만 원이 감소한 2억 5,950만 원으로 학교용지 부담금 징수 교부금, 불법 건축물 이행 강제금 등 세외 수입으로 1억 7,200만 원과 지역 건축 안전센터 설치 운영을 위하여 국구보조금 100만 원과 범죄 예방 도시 디자인 선도 사업에 12보조금 8,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조 공동주택과 소관사항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9,294만 원이 증가한 3억 892만 원으로 학교용지 부담금 징수 교부금과 불법 과태료 등 세외 수입으로 1억 792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 사업과 주택 재건축 사업 안전진단 용역 등 8개 사업에 12보조금 2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조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57억 1,320만 원이 증가한 88억 7,560만 원으로 석교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대하여 국시비 보조금 76억 2,560만 원과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으로 국비 보조금 1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조 공원 녹지과 소관사항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9억 2,346만 원이 감소한 35억 6,750만 원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점용료와 산지 전용에 따른 대체산림 자원 조성비 450만 원과 숲가꾸기, 사방사업, 조림사업, 탄소중립 도시숲 조성사업으로 국시비 보조금 35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3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도시관리국 세출 예산 규모는 328억 5,608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256억 622만 원보다 28.31% 증가한 72억 4,98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37조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16억 478만 원이 감소한 6억 4,356만 원으로 도시계획관리 일반운영비 1,020만 원, 시체건물 추진비 1,530만 원, 도시관리계획시설 재정비 용역비 2,500만 원, 공유자산관리 일반운영비 1,695만 원, 대사 37호선 도로개설 공사비 2억 5,9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8쪽입니다. 개발장벽 관리 국비 보조금 928만 원, 정비사업 신속지원센터 일반 운영비 2,244만 원, 선진지 견학 및 회의 참석 여비 467만 원, 시관의 근무수당 및 신속지원센터 시간선택제 임기제 인건비 2억 2,184만 원과 업무 추진비, 사무관리비, 국내 여비 등 기본 경비로 5,7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3조 건설과 소관사항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42억 340만 원이 증가한 138억 1,591만 원으로 하수도 시설 정비 및 시설 공사 등 하수도 정비에 18억 6,071만 원, 하천 및 소하천 정비 등 하천 정비에 24억 4,478만 원, 관내 도로시설물 정비 공사와 중촌 건널목 입체 사업 등 도로 유지 관리에 51억 9,182만 원과 가로 또 보안 등 유지 보수 및 신설 등 가로 보안 등 관리에 25억 5,1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9쪽 건축과 소관사항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5,336만 원이 감소한
8억 4,619만 원으로 지역 건축 안전센터 설치 운영과 범죄 예방 도시 디자인 선도 사업 및 노후 벽화 정비 사업 등 건축물 관리에 1억 9,463만 원, 불법 광고물 정비 인부임, 도로 조명용 부가조사 인부임 등 광고물 및 도로 조명 관리에 1억 9,0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7조 공동주택과 소관 사항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802만 원이 증가한 4억 3,870만 원으로 공동주택 전자투표 서비스 및 공용시설 지원 사업과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외벽 도색 지원 사업 등 공동주택의 지원 사업에 1억 3,500만 원, 재건축 진단 용역 등 주택 재건축 사업 관리비 1억 4,955만 원과 행정운영 죄송합니다. 행정운영 경비로 1억 4,5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3조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54억 5,628만 원이 증가한 95억 1,901만 원으로 임대형 빈집 정비사업 9천만 원, 유천동 전통시장 시설환경 개선사업 2,750만 원, 석교동 도시재생 누들사업 76억 2,560만 원 등 도시재생사업에 78억 83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75조 중촌 벤처밸리 조성사업의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시설비 등 15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1조 공원 녹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7억 5,969만 원이 감소한 75억 9,270만 원으로 공원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시설물 유지 보수와 공원 물놀이 시설 설치 사업비로 36억 1,138만 원, 아름다운 꽃도시 조성 및 푸른숲 조성 사업비 10억 2,591만 원, 심은 나무의 유지 관리 사업비 11억 7,565만 원, 도시림 조성 관리 및 산림 보호 사업비 19억 9,8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775조 건설과 소관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0만 원이 증가한 3,214만 원으로 세입 예산은 지하수 이용 부담금 등 세일 수입 2,160만 원과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 수입으로 1,05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779쪽 세출 예산으로 지하수 관리를 위한 일반 운영비 1,057만 원,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예탁금 2,1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구에서는 5개 광고 발전 기금, 또 청사 건립 기금, 녹지 기금 등 3개의 기금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기금별 설치 목적과 근거는 기금 계획 운용 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6조 건축과 소관 5개 광고 발전 기금으로 조성 규모는 5억 5,381만 원입니다. 89조 수입 계획은 광고물 도로 조명료 등 세일 수입 1억 1,800만 원과 불법 광고물 과태료 등 제재 부과금 6,300만 원 등 총 수입액은 1억 8,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1조 지출 계획으로 무연고 노후 간판 철거와 현수막 지정 개시대 유지 보수비 4,616만 원,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금 3,500만 원과 현수막 지정 개시대 시설비 1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조 청사 건립 기금으로 조성 규모는 107억 8,637만 원입니다. 102쪽 수입 계획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 2억 5,656만 원, 예치금 회수금
105억 3,100만 원 등 총 수입액은 107억 8,757만 원이며 103조 지출 계획으로 예치금 등 107억 8,7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조 공원녹지과수관 녹지기금입니다. 조성 규모는 12억 8,280만 원이며 112조 수입계획으로 공공예금 이자 수입 2,802만 원, 가로수 원인자 부담금 1억 4,700만 원, 예치금 회수금 11억 927만 원 등 총 수입액은 12억 8,403만 원이며 지출 계획은 예치금 12억 8,280만 원과 위원회 참석 수당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5년도 일반 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안영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근본 2025년도 도시관리국 예산 편성은 도시의 균형 발전과 활력 있는 도시 재생을 통하여 주민의 생활 환경을 더욱 편리하게 개선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수 소유 재원을 효율적으로 반영하고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2025년도에 계획한 사업들이 의원님들이 긴밀한 협력으로 원활하게 추진되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상정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우경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 전문위원 송정숙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 운영 계획안 등 두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11월 19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1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입니다. 제안 이유 및 부서별 검토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고 10조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 예산은 학교용지 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세입 수익과 국시비 보조금이 대부분으로 석교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 및 순시비 보조사업 등 전년 대비 44%인 61억 719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도로 유지관리 및 소하천 정비 등 현안 사업과 노후된 기반시설 개선을 위해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시급성과 효과성 검토로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5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기금 운영 계획안입니다. 계획과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고 4조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기금 운용 계획안은 5개 광고 발전기금 7억 3,847만 원, 청사 건립기금 107억 8,757만 원, 녹지기금 12억 8,430만 원으로 예치금 회수 및 기타 회계 전입금 등 총 128억 1,034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여 기금별 고유 목적 사업을 위해 지출토록 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청사 건립기금의 경우 2000년도 말 조성액 대비 2억 5,536만 원이 증액 편성된 바 사업 목적에 맞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기금의 적정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녹지기금은 기금 설치 목적에 부합되는 도심 녹지 공간 확보를 위한 신규 사업 발굴로 효율적인 기금 활용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성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종식시간 관계로 14시까지 정해한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